이제 허리 아프고 난 후로 복귀하고 1년 좀 안 됐을 때 약간 이명처럼 삐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다음날 어지러워서 약간 일어나기가 힘들고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보통 때보다 한 30% 겹쳐서 들리는 느낌? 비행기 탔을 때 압이 약간 높아졌을 때 조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정도? 근데 진짜 아픈 건 없었어요.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말았어요. 점점점 그 증상이 심해진 거예요. 양쪽이었고 3일째 되던 날 통증이 시작됐어요. 안에 물이 꽉 차서 반 이상이 소리가 안 들리고 끔따끔하면서 아프면서 뭐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 바로 근처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이비인후과를 가서 3개 정도의 청력 검사를 하고 근데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서 소견서 써줄 테니까 바로 큰 병원 가라 이래가지고 그날 큰 병원을 바로 가게 됐죠. 대학병원에 가서 청력 관련된 검사를 15개 정도 했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딱 이 병입니다 라고 확정돼서 진단을 해주시진 않으셨고 가장 비슷한 게 초기 메니에르 증후군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메니에르 증후군이 처음 들었는데 이 안에서 무언가가 제대로 작동은 안 하고 있는 경우래요. 증상이 이석증하고 다른 게 저는 막 움직이는 건 전혀 제한이 없어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한쪽으로 누워 있어야 되고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할 정도 현기증이 일어나고 활동이 좀 제한이 되는 게 저는 이석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메니에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명처럼 이 소리가 계속 나서 막 미칠 것 같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메니에르는 약간 복합적인 병이더라고요. 이석증과 이명이 약간 섞여져 있는 느낌인데 귀 자체의 통증보다는 뭔가 겹에 쌓여있는 느낌? 잘 들리지 않게 되고 이렇게 먹먹하게 되고 어지럼증이 들어가요. 처음에 상황을 발견하고 3일 안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큰 병원 가려면 소견서가 있어야 되니까 개인 병원을 먼저 가야 돼요. 좀 이상하다 하면 개인 병원 바로 가서 이제 선생님이 진단해 주시는 거 보고 큰 병원을 가야 된다 하면 그때는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골든타임이 3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치료를 받을 때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대요. 3일이 지나고 나면 그 청력이 다시 예전에 나의 청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놓친 느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 골든타임이래요. 그 약물적인 치료법은 먹는 약, 염증을 완화시키는 부분하고 귀 안에다 넣을 수 있는 약물이 있어요. 귀에다 넣는 거를 한 달 정도 하고 전 나아졌어요. 병원은 3번 갔었어요. 그 이후로의 치료법은 특별히 저는 없었는데 병원에서 얘기한 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중요한 게 카페인 안 된대요. 그리고 술, 담배. 이어폰 너무 자주 끼지 말라고 해서 6개월 정도는 이어폰 아예 안 꼈어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귀는 특별한 치료법이 있지 않고 본인이 평상시에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크더라고요. 사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완치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다 아니면 자극적인 거 먹고 인스턴트 먹고 내 맘대로 먹었다 이러면 그때의 심했던 증상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이명 소리가 나고 먹먹해지고 좀 더 심해지면 약간 귀 안이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게 또 올라오는구나 약 처방 받으러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식습관에 카페인이 안 들어가니까 식습관적인 부분이 배제되어 있고 그거 말고는 좀 피곤하다 하면 이어폰 같은 거 좀 안 껴요. 그러니까 귀를 조금 쉬게 해줘요. 그리고 잘 자려고 해요. 수면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허리랑 똑같이 부정을 했어요. 허리도 같이 가야 되는 아픈 나이 친구가 됐는데 선생님도 더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게 허리는 그래도 조금 나아질 거예요. 본인이 운동을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귀는 관리법도 없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라고 하니까 좌절감이 허리보다는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변화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조심하게 되고 나를 지키게 되면서 이렇게 내가 또 살아갈 수 있구나 괜찮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심하면서 살고 있죠.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1년 후에 코로나를 걸렸는데 고열이 나고 진짜 아팠거든요. 3일째에 눈이 너무 뜨겁게 아파지면서 뭐지 이랬는데 폰을 보는데 너무 보기가 힘든 거예요. 격리가 끝나고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이런 통증이 다 없어졌는데 눈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눈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빠질 것처럼 보통 저희가 핸드폰을 계속 하잖아요. 핸드폰을 하는데 어지럽기 시작하면서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전기의 빛들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카톡을 하는데 5분도 못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격리 때는 아예 핸드폰을 안 보고 전화만 받았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떤 약했던 부분이 발병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히려 코로나 때 허리랑 귀는 안 아팠거든요. 그래서 눈이 생각보다 내가 아팠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이유가 저는 눈이 아파서 일하기가 좀 힘든 정도의 상황인데 일은 계속 했거든요. 지인의 지인이 코로나 걸리고 눈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할 정도가 돼서 퇴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눈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관계가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화면 글자를 보는 게 어지럽다 하면은 10분이든 20분이든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선 조금 증상이 괜찮아지면 다시 또 하고, 만약에 메스꺼움까지 올라왔다 이러면 한두 시간 정도 좀 쉬었다 하고. 제가 너무 미웠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해? 라는 생각도 들면서 나의 할 몫은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좀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고 주변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통증이 10까지 가면 복귀하는 데까지 회복이 10이 걸려요. 근데 1, 2 정도 힘들었을 때 잠깐 10분 쉬었다 다시 하면은 또 멀쩡해지거든요. 페이스를 찾아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생각을 전환을 시켰던 부분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무엇을 했을 때 이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이거를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나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도 그렇지만 내 몸을 잘 알아야 돼서 그냥 눈이 필요하다기보다 블루라이트, 그러니까 빛의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컴퓨터 모니터하고 핸드폰, TV, 화면을 봤을 때 굉장히 빨리 피곤해지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책을 1시간 볼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핸드폰은 한 2, 30분이면 또 너무 힘들어지고, 지금은 훨씬 더 기간이 길지만 빛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빛을 통한 화면을 한 번에 오래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병원을 4군데 갔었어요. 안과 전문의 있잖아요. 20개 정도 검사하는데도 다 가봤거든요. 결과가 눈엔 이상이 없대요. 아니 나 눈 너무 아픈데 눈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구구절절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 얘기하는 게 코로나 후유증은 밝혀지지 않은 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코로나랑 관계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눈에 이상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검색해서 잘하는 병원 엄청 찾아다닌 거거든요. 결국 눈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눈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후유증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라섹을 또 했었던 게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거든요. 현대인들은 사실 눈을 다 자주 쓰잖아요. 굉장히 노출돼 있고 피로감이 많으니까 2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받고는 있지만 눈이 아파서 간다 이런 거는 특별히 없고, 눈이 되게 충혈됐다, 눈에 핏줄이 되게 강하게 보인다, 그리고 약간 시력이 조금 흐릿해졌다 그러면은 가죠. 왜냐면 눈이 피곤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껍고 이런 증상이지 눈 자체의 증상은 아니니까. 근데 눈 자체의 증상이 있을 때는 가끔 이제 가기도 하죠. 제가 안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안압이 또 없다는 거예요. 검사를 할 때마다. 근데 저는 진짜 눈이 아프면 튀어나올 것처럼 아프면서 안압이 오면서 머리가 되게 아프거든요. 압이 올라갔다 느낌이 있는데 안압은 없다고 하니까 대체 이건 뭔가 저도 싶어요. 근데 그 얘기는 또 하나 들은 게 산소가 되게 중요하대요. 압이 올라가면서 통수가 땡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상외로 호흡이 잘 안 될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압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 머리가 땡기고 이러면 뇌 쪽에 산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좀 더 깊은 호흡도 하고 있어요. 제가 릴렉스 해주는 방법이 핸드폰, 컴퓨터, 책 안 보는 게 1순위고요. 그리고 운동해줘요. 눈 운동. 눈 감고 오른쪽 왼쪽 회전해주고 동그랗게 돌리고, 또 하는 게 찜질 가끔 해줘요. 눈 전용 찜질 팩이 있어요. 약간 미지근하다 정도 때 대줘요. 현대인들의 눈이 나빠지는 이유는 눈을 안 쉬어줘서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계속 눈을 뜨고 집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건조해져서 시력이 떨어지면서 눈이 피곤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분에 한 번씩이라도 잠깐 눈 깜빡여 주거나 먼 데를 보거나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귀, 눈보다 목이에요. 직업은 아닌데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3, 4시간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12년 정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감기 걸렸다 하면 저는 목으로 와요. 성대 내시경도 받아봤거든요. 성대가 붙어야 되는데 저는 살짝 벌어져 있대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도 빨리 피곤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목 근육을 붙이는 트레이닝이 되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이스 트레이닝도 받았었고, 이제 병원을 제일 많이 간 게 목 때문에 제일 많이 갔어요.
코로나 때 눈인 줄 알았는데 눈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혹시 뇌 쪽에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특별히 아픈 게 없으니까 괜찮겠지 했다가 건강검진 하는데 받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 MRI를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찍어봤어요. 건강검진 결과에 뇌에 뭔가가 보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속히 병원에 가십시오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또 두통이 조금 더 심하게 아팠던 시즌이어서 결과를 받고 뭔가 있나? 라고 알게 된 거죠. 보통 때보다 다르게 했어요. 안압으로 인한 두통은 머리를 누르는 느낌이 지끈한 느낌인데 그때 두통이 아팠던 건 정말 이렇게 두통약을 먹어도 한두통이 있고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일단 건강검진을 받아서 결과가 나온 거면 건강검진 센터로 다시 가요. 상담을 받고 건강검진에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나눌 것이냐 아니면 영상 촬영한 거를 갖고 대학병원이나 전문의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갈 것이냐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소견이 나왔고 영상 촬영한 본이 있고 하니까 이제 전문 병원으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뇌면은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인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신경외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하시다는 분한테 가게 됐죠. 눈이랑 똑같은 게 뇌에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판독을 잘못한 거였더니 그거는 아니었던 게 뇌에 손톱만한 하얀 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뇌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반점은 뭐예요? 라고 했더니 70대 이후로 그런 하얀 반점이 생긴대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노화가 생겨서. 근데 또 저는 젊기 때문에 노화는 아닌데 근데 다만 생각해보자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거나 혈압이 있다거나 혈관 쪽을 얘기하셨어요. 혈관 쪽이 초기 증상으로 약간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건강검진표를 봤는데 콜레스테롤도 멀쩡해, 혈압도 없어, 혈관도 정상이야. 그러면은 뭐지? 라고 끝났어요. 다만 앞으로 주의를 하면은 지금은 건강하지만 혈관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현대인들이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혈관에 대한 건강 문제가 50대, 60대에 나는데 대사증후군이 20대, 30대에도 많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아도 혈관 관리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허리는 추적 검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한때 지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보라는 병원 쇼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맞아, 나 병원 쇼핑해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서 다행히 한때는 허리, 한때는 귀, 눈, 네,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기는 해서 동시다발적인 건 없었는데 이제 허리는 제가 주기적으로 가고는 있으니까 허리와 만약에 귀가 겹쳤다 이러면은 오전에는 허리 병원을 갔다가 오후에는 귀 병원을 가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좀 맞춰보죠. 허리 디스크 이후로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를 혜택을 받기 시작했어요. 의료비가 늘 저의 연봉의 몇 % 이상이 나오니까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회사 보험이 있어서 그걸로 처리를 받기는 했죠. 근데 회사 보험이라는 거예요. 제 개인 보험이 없어요. 만약에 회사 그만두고 아팠다 이러면 그냥 그대로 다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허리 수술을 하게 되면 질병인으로 허리 장애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아픈 거는 들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비는 아예 안 돼요. 필수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보험을 꼭 드세요. 비싼 보험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원하는 비용을 정해서 그 비용에 맞는 보험 상품을 최소한 실비라도 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5년 사이에 종합병원이 갑자기 돼버렸죠. 받아들이는 게 일단 제일 힘들었었어요. 바뀐 나를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프기 전에는 헬스장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병원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바뀐 환경과 장소를 받아들이는 거, 바뀐 환경에서 그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지하고 발전시키고 그거를 함께 나아가는 거,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전 있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성향이 상대를 되게 배려를 하고 일본에 있었다 보니까 배려하는 문화의 마인드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덜 만나게 되고 위축이 되고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지인분들과 회사분들이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에 잘 맞춰줬어요. 템포를 맞춰줬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느려진 저의 발걸음에 똑같이 느리게 같이 나아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용기를 내고 만약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나 미안한데
30분 안에 먹을 수 있는 걸로 먹어도 괜찮을까? 아니면 다수다 그러면 미안한데 나는 오늘은 집에 가서 먼저 쉴게. 이런 식으로 나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됐어요. 뭔가를 한다 보다는 뭔가를 덜 한다. 하는 것보다 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허리를 들면 무거운 걸 들었었어요. 이제 무거운 걸 잘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건 좀 덜 드는 거. 앉는 것도 오래 앉아 있었던 걸 시간을 좀 줄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내 몸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심플하게 가져가는 거. 군더더기를 버리는 게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싶으면 그 힘들 때는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후에 힘을 더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이러는 거잖아요.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인 것 같아요.